한미연합 반격해서 밀린다. 계속 밀린다. 라고 뭐 우리 7교동 군단이 뭐 평양은 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제 핵무기 카드를 꺼내겠죠. 오지마. 아이러니하게도 네. 어떤 일부분의 기술, 어떤 로켓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유입된 게 좀 있습니다. 일본이 없었다면은 이게 벌써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일본 때문에 가질 수가 없죠. 자, 믿고 보는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 TV. 안녕하십니까, 안승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2년 국방백서, 이 남북한 전력 분석을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 시청자들 대부분이 이 핵무장한 북한 앞에서 이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예, 뭐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근데 뭐 맞는 말씀들이죠. 그렇죠.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본격 개발해서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래식 전력 잘 만들어봤자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무리 이 북한보다 한국이 성능 좋은 뭐 전차니 전투기니 헬기니 뭐 다 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이 핵 앞에서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래식 전력이라는 게 처음에 어떤 그 군사력 충돌이 있을 때 처음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재래식 전력이 초반부에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핵전쟁이 아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러시아도 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 세계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러시아죠. 네네네. 그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뭐 다이카 골리앗이라고 이제 비교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재래식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다른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전차 얘기도 했었고 자주포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무기 체계 기존의 재래식 무기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핵무기는 최후의 수단. 어떤 자기가 망하지 않으려고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남북한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이 먹기 위해서 침공을 하는 거지 여기를 그냥 핵폭탄을 뿌려가지고 뭐 자기도 못 들어오는 그런 체르노빌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북한이 처음부터 핵을 쏘겠습니까? 그 뭐 좀 시쳇말로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아니면 백령도 집적되고 이제 국지전을 벌이고 거기서 이제 유리하면은 야간명은 내려오겠죠 남쪽으로. 그렇겠죠. 6.25 때처럼. 네. 그런데 반대로 밀린다. 한미연합 반격해서 밀린다. 계속 밀린다. 라고 뭐 우리 7교동 군단이 뭐 평양은 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제 핵무기 카드를 꺼내겠죠. 오지마. 그러니까 김정은 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핵 사용은 안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재래식 전력으로 승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쉽게 핵을 꺼내지 않는 이유 아닙니까? 아, 그건 파국이죠. 그러니까요. 나토 또 지역이 앞에 나토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모든 상황이. 그냥 끝장내자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군사 대국 강국이기 때문에 뭐 여러 뭐 병력을 없는 병력을 다 모집 수집, 그러니까 동원을 해서라도 네네. 끝끝내 이겨보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1년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되는 24일 날 전후로 해서 이제 뭐 미사일을 쏘겠다, 뭐 항공 전력을 동원한다. 이게 다 재래식 전력이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상황은 뭐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한반도 상황도 그렇고 양안 중국과 대만도 똑같고. 네네. 그래서 그 핵무기 말씀하시는 핵폭탄 핵무기는 마지막 자기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다 끝장이다. 최후의. 예, 그런 정도고 지금 최근에 이제 ICBM 뭐 이제 개발을 계속 하면서 뭐 시험 발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네네. 그거는 이제 미국 건너오지 마라. 그 옛날 6.25 때처럼 병력 지원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 그러한 어떤 배경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전력 증강과 현대화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그러한 상황. ICBM으로 못 건너오게 할 때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군처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또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죠. 자, 그런데 이 북한이 600mm 장사정포에 핵을 달아서 쏜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논리상으로 따져보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네. 그거를 이제 가기 위해서는 개발을 소형화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7차 핵실험을 해야 되죠. 또 7차 핵실험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어떤 내용을 가져갈 건지 그거를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네네. 연구를 하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계속 뭐 1년 가까이 설왕설래했죠. 한다. 그 북한도 고민이 많은 건데 그 부분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게 네네. 아직은 그 전 단계다. 네. 그건 현재로서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북한은 어떻게 핵을 보유하게 된 겁니까? 거의 뭐 30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알려진 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얘기하는 게 나오는 게
알게 모르게 중국에 어떤 지원과 협조가 있었을 것이다. 그 어떤 장비들을 보면은 그 네네. 투발 수단 플랫폼들을 보면은 뭐 재래식 전력부터 모든 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중국제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핵탄두, 핵무기도 알게 모르게 그쪽에서 유입됐을 것이다. 국경을 같이 접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우리가 일일이 다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지원과 협조가 어느 정도 따랐다.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얘기가 중국이 옆에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방조한다. 방임한 어떤 그런 예, 예. 그 측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키워준 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의 뭐 이것도 탈냉전 시점 뭐 91년, 92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네. 어떤 일부분의 기술, 어떤 로켓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유입된 게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 어떤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발단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또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런 면도 있어요. 좀 상당히 안 좋게 보시는 예, 분이 더 그러니까 있어요. 평상시에 우크라이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네. 또 기술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해당되는 국가에서 이제 방조하고 방임을 이제 내뱉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 그런 로켓 기술, 뭐 어떤 뭐 미사일 기술, 그게 함재기, 중국의 함재기, 네네네. 그게 다 우크라이나에서 출발돼서 중국과 북한에 많이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성이 된 게 네. 우크라이나 나쁜 놈이다. 그런 것도 이제 그쪽에서는 형성이 된 거예요. 여론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증거들은 이제 중간중간 나왔었죠.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나왔었죠. 중국의 함재기 같은 것도 그렇게 네. 해서 들어와서 기술 들어와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 J-15 같은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면도 없잖아 있고 그런 기술이 모든 게 다 모아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과거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했을 때 어떤 그 피해 규모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의 위력은 그에 비하면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비교가 안 되죠. 초토화되는 거죠. 뭐 지금 말씀하신 나가사키, 히로시마 그게 20킬로톤짜리였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좀 각각 그 도시를 두 차례 방문했어요. 그 소위 폭탄이 떨어진 네네. 그 장소가 이제 기념관으로 다 돼 있는데 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나. 근데 20킬로톤짜리가 떨어진 그 어떤 지역으로 봐서는 물론 이제 한 70년 이상 지났죠. 느낌이 없어요. 실제 가보면은 진짜 여기가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 맞나. 그러니까 그거는 20킬로톤짜리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상 몇 배, 그 이상들이니까 탄두의 그 위력이 네네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가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보유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일본 역시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일본이 없었다면은 이게 벌써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일본 때문에 가질 수가 없죠. 그거는 바로 태평양 전쟁에서 승전국이 미국이고 패전국이 일본이고. 그래서 미국이 이 동북아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현재까지 얘기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내가 핵무기 많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불안하다. 우리가 갖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훈련 좀 한번 해볼래? 기본적인 훈련을 하자. 이제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적극적인 훈련.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한 5년 전부터 주장했던 우리가 F-35A 블록 4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훈련 전술핵 투바 훈련을 괌에 앤더슨 기지로 불러들여서 하지 않겠냐. 제가 5년 전에 얘기했었는데 네네네. 이제 뭐 나중에 다른 기자분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보도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단계적인 이제 발전이 있을 거예요. 뭐 나토식의 그런 접근을 하려면은 하루 아침에 안 되고 어떤 순차적으로는 이게 점점 이렇게 이제 상승시키는. 그리고 이제 먼 훗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에서 이제 어떻게 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은 그때는 보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억제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쪽으로 이제 강화를 전술핵을 투발하는 훈련을 이제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뭐 지금 우리 2월 말 접어드는데 3월달에 이제 미국이 그 자기네 그 전략 핵무기 소위 SSBN이나 이런 기지로 이제 불러들여서 구경시켜 주겠다. 이것도 전례 없는 얘기죠. 네네. 근데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군사 매니아 입장에서도 아직은 뭐 갈 길이 먼데 겨우 이제 뭐 기지를 와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매뉴얼을 공개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단계적인 발전은 있겠는데 갈 길은 상당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유할 수 있다 없다는 아직은 얘기하기 이릅니다. 미국의 어떤 정책 기관에서 보고서를 내는데 일단 일종의 간보기식으로 많이 내놓기도 하죠. 네네. 떠보기식으로 양쪽을 다 떠보려는 예. 어떤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박사님들은
그래서 그것도 뭐 좀 몇 년 더 지나야 되고 미국의 또 정부가 이제 그 행정부 대통령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한 2, 3년 사이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죠. 그런 문제는.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이 돼서 네. 러시아가 이 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을 발사했을 때 그럼 나토나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까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떤 좀 일종의 종이 호랑이 취급,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인데 종이 호랑이 취급받는 나라가 사실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투발 수단 어떤 플랫폼도 그렇게 다종다양하지 않고 냉전 시절처럼 줄여놨죠. 뭐 핵 추진 잠수함에서 이제 사용하는 정도. 그것도 척수가 뭐 대척씩.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전투 폭격기에서 이제 투발하는 정도인데 네네. 그것도 냉전 시절에서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리고 그 물량이 소위 그 핵폭탄이 얼마 안 돼요.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비교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물량 수량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이거든요. 중국도 많이 가지고 있지 중국은 않습니까? 이제 이제서야 거꾸로 자기들 입장에서 미국을 상대하려니까 이 물량 가지고 보복처럼 서로 막 치고받았을 때 핵무기 너 그냥 다 죽자 이런 식으로 쐈을 때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2035년 때까지 그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식으로. 외신이 들어왔죠. 아, 그래요. 대량 생산하겠어 보유하겠다. 자기들이 이제 불안하다. 미국이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등 뒤에 러시아하고 지금 친하다고 하지만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죠. 역사가 이제 흐름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더 많이 보유하겠다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정책이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서 전술핵이 만약 사용됐을 경우에 영국과 프랑스는 반대로 보복 못합니다. 미국이 하면은 미국이 하는데 미국도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걸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하죠. 그리고 또 이 침공자 입장인 러시아도 결국 그 지역이 자기들 주장이 그 지역이 자기네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뭐 초토화시켜서 그거를 소유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으로 뺏어야만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거지. 쉽게 그냥 핵폭탄 투하한다서 그거를 초토화시키면은 방사능 문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여론도 있고. 그래서 러시아도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서울에 투발했다. 뭐 우린 다 죽겠지만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접수하면 뭐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만약에 핵무기가 북한이 사용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서울 지역보다는 이 남쪽의 대도시 한 군데를 택해서 하지 않을까. 그 서울은 접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일하게 유럽에서도 동유럽에서도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그 목적은 그 영토를 자기 손아귀에 잡고서 계속 가겠다는 건데 잡아서 확보해서. 그렇죠. 그래서 침공을 한 건데 뭐 자기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만은.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말처럼 뭐 이 전술핵 투발 사용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은 이 핵무기 방어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합니까? 대탄도탄 능력이 사실상 현재로서는 사실상 미약하죠. 패트리어트 체계에 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지금 열심히 개발 중에 LSAM 1, 2가 있는데 네네. 그게 실전 배치되려면은 초도 배치가 기준을 하면은 2027년은 넘어가야 돼요. 2027년. 네, 초도 배치가. 그것도 뭐 수량이 뭐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네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방위산업 아니면 기술로 인해서 뭔가 개발하고 지금 한참 뭐 KF-21 보라매 전투기도 개발하고 있지만은 네네. 그게 양산 배치돼서 실제 가동이 돼서 내가 전력으로 쓸 수 있는 거 LSAM 1이나 2 다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천궁도 개량력이 또 이제 뭐 블록 3까지 넘어가지만 더 이상 뭐 해군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다 시리즈가 발전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한 체계들이 2030년도 중반에 가야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나마 그 체계. 그러면 반대로 북한군은 그냥 놀고 있겠냐 이거죠. 또 거기에 걸맞는 또 신형 무기체를 체계를 개발하고 대량 배치를 할 거라는 거죠. 계속 시속 게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전력 증강이 이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이나 함대지 미사일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체계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이 작전 그 세력 수량들이 자리 잡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지금 말씀하신 함대지 같은 것도 네. 2025년 넘어가야 되죠. 아이고야. 왜냐면 그 차기 호위함들이 1, 2, 3가 있는데 네. 그 3가 FFG3가 1번 함이 진수식이 3월 달에 다음 달 1번 함이. 네네. 그럼 그게 다
뭐 계획한 그 척수들이 다 전력화돼서 네. 함대지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서 가동되고 운영을 하려면은 결국 뭐 2025년, 26, 27년 그냥 그 앞에 훗날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너무 멀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자리 잡는 체계를 딱 자리 잡는 거는 2030년대 초중반이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빨리 이 지대지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이 지금 보급화돼서 전력화돼야 되는 거네요. 뭐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 현무4, 현무5 네네. 그게 진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네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제일 강한 지대지 미사일, 탄도탄. 그거 이제 양산 체제 이제 앞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네. 그 모든 것을 하다못해 F-35 블록 4까지 다 20대 도입해서 작전 세력으로서 투입할 수 있으면은 그 시기는 벌써 2027년도를 넘어가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또 놀고 있겠냐? 또 신형 무기 체계를 또 개발해서 또 시험 발사해서 또 위협을 가하고 결국 계속 이제 뭐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재래식 무기도 지금 뭐 전력화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끊임없이 남북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2년 국방배서 남북한 전력 분석을 방송을 해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는 이 핵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국방백서 이런 것이 발표됐다에 대해서 방송을 한 거잖아요. 그것조차 비교를 해봐야죠. 그런데 이 많은 댓글들이 이런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앞에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방송이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아무 이유 없고 근거도 없는 방송 하지 마라. 그러면 국방부에서 발표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발표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다못해 오늘 기준인데 네네. 그 북한에서는 자꾸 이제 그 ICBM까지 시험 발사 위협을 하니까 우리가 보여준 게 KC-330 공중급유기를 동원해서 F-35A 대한민국 공군 소유의 공중급유.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독자적으로 장거리 침투를 할 수 있다. 가서 우리가 은밀하게 때릴 수 있다.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도 반대로 너만 그게 있냐? 우리도 세력이 있다. 스텔스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그런 단계에 왔다.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해서 공개를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북한에서는 또 이제 또 반대로 서로 이제 뭐 장기판 그 하듯이 또 다른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올해 2023년 한 해 그런 어떤 경쟁, 보도 경쟁도 아니면 시험 발사도 상당히 많을 거다. 그 와중에 7차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려를 좀 하고 있죠. 여전히 긴장 상태죠. 그런 거조차. 그래서 뭐 하여튼 하반기에는 또 어떤 상황이 좀 돼 있을지가 좀 이렇게 참 불안합니다. 네, 아무튼 이 북한이 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2년 국방백서에서 발표한 전력 분석 이런 비교 따위가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일단은 핵 자체는 최후의 무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재래식 전쟁이 1차, 2차 먼저겠죠. 근데 그 무기 체계가 재래식 무기라고 하지만은 그 기반이 공군 전력을 보십시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고 어떤 그 서로 이게 안 되죠. 비례가 안 되죠. 우리가 더 높고 그 플랫폼들이 KF-16, F-15K, F-35A 이것은 만약 그런 상황이 했을 때 발발했을 때 미국의 전술핵을 살짝 개조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장착해서 투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그렇게 이제 뭐 개조를 안 해놨다고 하지만은 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후방으로 전투기들을 빼서 뭐 예를 들어서 괌의 앤더슨이라든지 거기서 손을 봐서 그렇게 해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F-35는 블록 4가 이제 빨리 들어와야 되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돼서 들어오는 항공기니까 스텔스 전투기니까 그다음에 지상군 K2 전차 핵전쟁 만약에 전술핵이 투발됐을 때 승무원들이 살아남는 냉전 시절 때 기준이니까 그게 네네. 이제 K2 전차는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K1 계열도 이제 개조를 이제 뭐 양압장치라든지 이런 걸 개조를 이제 돈 들여서 해야 된다고 이제 뭐 차기 지금 다음 개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수단을 봤을 때 일단 살아남을 수 있는 전력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전력 그것도 역시 재래식 전력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북한이 아무리 핵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이 재래식 무기는 충분히 중요한 전력이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위산업이나 우리 전력, 육해공 전력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후반까지 장만한 네네. 소위 국산 장비들을 하는 것들, 물론 완전한 국산 장비가 아니지만은 1세대 방산 장비가 이제서야 도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무기 체계의 어떤 세계는 그만큼 한번 장만하면은 오랜 기간 30년 이상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서야 보십시오. 이 세월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이제서야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체계의 재래식 전력을 양쪽을 비교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북한군의 그 구형 전력들은 어떤 것들이 도태해서 바뀌었는지, 전방에 어떤 게 깔려 있는지, 그건 당연히 비교를 해봐야죠.
핵무기는 뭐 수도 없이 보도에서 나오니까 네. 하루가 멀다 하고 그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북한이 그 처음부터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시작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미국 본토에서 안 되면 ICBM을 쏜다든지 예. SLBM이 날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SLBM 미 해군의 전략 핵잠 SLBM으로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2004년도에 주한미군 쪽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네. 암시를 다 줬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SLBM이 이제 뭐 동원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북한이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 지금 개발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SLBM. 다 그런 이제 연유가 있죠. 배경이. 그래서 서로 이제 뭐 경쟁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위협 경쟁이 막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당장 단기간적으로 좀 위협이 커질 그 순간은 3월달 한미연합 훈련. 오랜만에 하는 한미연합 훈련을 이제 앞두고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참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러기를 지금 벌써 2005년 이래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죠. 끊임없이 이런 북한의 핵 개발, 그다음에 ICBM, 그다음에 단거리, 중거리 탄도탄 위협, 방사포 위협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재래시 전력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오늘도 말씀 나눠주신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